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때 가뚜기로 불렸던 오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모집 부문을 보면, 자, 문과부터 이공계에 걸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여러 직무들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민도쌤도 여러분들과 함께 쓰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오뚜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한번 외쳐보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페에도 제가 남겨놨거든요. 합격 비밀도 남겨놨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강의할 때 그 부분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원 직무를 선택한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굳이 기업 분석을 특별하게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 회사에서 주는 이 괄호 파트 있죠. 이 괄호 파트. 자, 이거는 열거 예시기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영역 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전공, 수강 과목, 자격증,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우리가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는 등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나온 그것들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봐줄 수 있다. 조금 더 프라이어리티라고 해가지고 우선권을 거기에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지원 동기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틀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끊어줍니다. 자, 끊는 이유는, 자, 400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8줄 이내로 할 건데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두 글씩에서 끝을 내주고 나머지 70%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는 이 30%에서 게임을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키워드를 발췌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멘토님, 키워드를 어디서 발췌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자, 담당 업무 및 비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내 세일즈, 여기를 잠깐 한번 보면 거래처에, 자, 키워드 거래처, 두 번째, 자, 매출, 세 번째, 신규 시장, 시장 조사, 행사 유치, 계약, 이런 것들이 다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자, 거래처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자, 교내에서 학교 행사 때 어떤 축제나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키워드로 내가 추출해서 직무 역량으로 보일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특히 기반은 국내 세일즈로 잡으라 했을 때 행사 유치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주곤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멘티들이, 멘토님 행사 유치 이게 뭐 있는 키워드예요? 뭐 직무 기술서에 뭐예요? 하고 의구심을 품었던 친구들, 자, 국내 세일즈라는 곳에서 담당 업무 및 비전에 보면 행사 유치 분명히 있죠.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먼저 추출하고 써라. 무조건 추출하고 쓰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담당 업무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담당 업무 및 비전이라는 곳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떠먹여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르지 않고 예전에 구닥다리 방식의 자소서를 구현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합격을 했더라도 나는 자소서의 반영률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괜히 온라인에 띄워놓고 합격 자소서 인양해서 후배들이 계속 봅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양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잠시
가지고 혼자 마음속으로 가져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담당 업무 및 비전에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자, 본인이 선택한 이유는 거래처 또는 행사 유치 이런 것과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 어떠한 경험이었는지 무엇이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플러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구간이 요 70%에서 여러분들이 당시 상황 그리고 당시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 결과 등등을 여기다가 구현해 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글이 훨씬 더 풍성해지니까 600자 이상의 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를 최소화시키고 what to do, how to do 정도면 충분히 되겠더라.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궁금하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레 답변을 남겨놓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또는 단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 및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태도나 역량, 여기 태도 나오면 수많은 친구들이 또 뭘 쓰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소통과 끈기 그리고 뭔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30%, 70%의 비중을 드린다면 두 갈씩 30%의 사활을 걸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 생활 또는 단체 생활에서 그러면 여기서 위의 문항하고 사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은 디테일하게 상황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어요? 회사 또는 단체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위에는 전공과 수강 과목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자격증까지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활동한 그러니까 경험 중에서 위에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함께 했던 활동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당연히 오프코스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실습을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여러 명들과 했던 공모전 등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선호되느냐 당연히 공모전이 1순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과제 특히나 전공 과제에서 했던 이런 전공 실습이라든지 여기서 과제 같은 것도 함께하는 과제들이 꽤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더라라는 겁니다. 멘토님, 인턴이나 이런 경험들은요, 무조건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또는 계약직 했던 경험도 당연히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나 역량은 역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머나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여기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로부터? 담당 업무 및 비전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먼저 추출하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홍보 쪽을 보면 여기에서는 단체 급식 쪽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시장 조사, 정보 수집 분석 이런 게 있고요. 글로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글로벌 쪽에서는 글로벌 신시장,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이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생산 계획 지표 관리, 그 다음에 품질, 환경 안전, 설비 이런 키워드를 먼저 때려 넣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문과 쪽이다. 그럼 내가 어떠한 정보 수집 분석. 자, 단체 활동에서 필요한 태도는 소통 아닌가요? 그런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애티튜드를 쓴다면 뒤에 역량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변별력을 가지려면 역량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예를 들어 정보
수집과 나의 분석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르게 아까 생산에서 쓴다면 품질이라든지 요즘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이런 산업 안전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죠. 이런 안전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고, 자, 내가 이거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키워드를 내가 해줄까, 이거를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경험을 내가 붙여줄까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에피소드 구성은 자, 어떠한 에피소드였는지, what to do, 이 에피소드의 핵심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경험인지 요 정도만 써주시면 400자에서 충분히 수렴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담당 업무 및 비전, 그리고 자격 요건, 필수 요건, 이러한 곳에서 내가 해당되는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여러분들 이거야. 그럼 이 두 개가 어울릴까요, 멘토님?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민도쌤한테 질문을 남겨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썼을 때 그들이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감히 A라는 경험이 있는데 여기 품질이야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거는 좀 우리 쪽하고 조금은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나는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 쪽 품질에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겠는데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분명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뚜기 킬링 문항이죠. 오뚜기죠. 이게 다른 기업이 아니라 오뚜기여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자식이 어떻게 지원자가 다른 회사를 쓰지 않고 이 녀석이 지금 무조건 복붙을 쓰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봐라, 이거 그냥 복붙해서 쓰고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 쪽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도 30%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먼저 해주자. 오뚜기에 어떤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자, 플러스로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은 그러면 채용 모집 부문에서 담당 업무 비전에서 진짜 거의 다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답은 주어져 있다. 어디? 담당 업무에서 먼저 추출한다.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정해 주고요. 그럼 여기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자소서 민도쌤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양질의 정보 전달을 늘 하고 있는데 오뚜기 합격 지어서 4가지 비밀을 제가 게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밀 1, 2, 3, 4 있는데, 자, 내가 고르고 싶은 거 지원 동기니까 자, 여기에서 1번 상품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2번 자, 건강 관련 R&D. 자, 그러면 내가 연구직이다 또는 내가 마케팅이다 이쪽에서 쓰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또는 HMR 가격 고객 1, 2인 가구 관련돼서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선정하셔도 되고요. 4번 글로벌 세일즈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글로벌 마케팅 또는 글로벌 쪽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해서 글로벌 관련 역량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동남아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내가 앞으로 지원한 이유는 베트남에 기여하고 싶어서 베트남의 어떠한 업무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MR 관련돼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요. 또는 건강식에 관련돼서 어떠한 걸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땡땡 제품과 관련돼서 어떠한 임프루브먼트, 내가 여기에 개선에 이런 역량, 성분 개선에 기여하고 싶어서요. 등등으로 자, 여기서 골라서 쓰세요.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충분히 이 안에서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를 제일 합격을 많이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미터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요거를 다 이렇게 고르고 쓰라고 제가 드렸어요. 이것만 달랑 쓰고 끝내는 친구들 꽤 많은데 그러면 무슨 그게 자소서입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관련 경험을 쓰시고 여기서 what to do, how to do를 그대로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70%예요. 이 녀석이 70%. 자, 저는 제가 오뚜기 지원한 이유는 베트남 시장 거래처 구축을 위해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베트남 시장에 대한 트렌드 간단히 한 줄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러한 베트남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라고 해서 에피소드 베트남 배낭여행도 좋습니다. 그래서 땡땡 위 영역과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써주시면 엄청 좋겠죠? 제가 대필까지 다 해드리고 있네요. 기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금세 세문안 끝났죠. 자, 자소서는 전날 했어요. 제 맛입니다. 자, 미리 일주일 전에 썼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전날 했어요. 그 끈끈하고 쫀쫀한 쪼임. 그럴 때 우리는 미라클, 기적적인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숨겨진 잠재 역량과 기운이 완전히 시너지가 돼가지고 막 폭발합니다. 이때 이제 쓰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딱 쓰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오뚜기 관련돼서 합격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비밀이 있는지 이 오뚜기 관련돼서 참고까지 하셔서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민도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